나 왜 이렇게 늙어 보여? 사진 찍었는데 왜 이렇게 노티나? 이 느낌 드는 거는 사실 팔자주름이 주는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심해지지 않게도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추천을 자주 해드렸는데 진짜 자주 추천드리는 홈케어 루틴이 있어요. 뭐죠? 뭐게요? 팔자주름이 얼굴 인상에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아무래도 팔자주름은 얼굴의 가운데 있기도 하고 다른 주름보다 또 깊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굴을 지배하는 주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존재감이 있죠. 이 팔자주름이 있으면 좀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화가 안 났는데 약간 토라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인상을 주죠. 근데 팔자주름이 언제 도드라져 보이냐면 저는 사진 찍었을 때 그냥 우리가 입체감 있는 얼굴을 실제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이 사진을 딱 평면적으로 찍었을 때 보면 팔자주름 너무 도드라져 보여. 그래서 이게 나 왜 이렇게 늙어 보여? 사진 찍었는데 왜 이렇게 노티나? 이 느낌 드는 거는 사실 팔자주름이 주는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심해지지 않게도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오.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팔자주름을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시술까지 제가 오늘 싹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팔자주름 지금부터 관리 한번 해보시죠. 오늘 이 팔자주름이 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팔자주름은 그냥 뭐 나이 들어서 생긴다 뭐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원인이 정말 많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쌓이는 누적형 주름이에요. 이 원인을 하나씩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그에 맞게 관리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피부 탄력 저하예요. 이 노화가 시작되면 피부가 좀 얇아지고 그 안에 있던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거 제가 20살, 만 20살부터 1년에 1%씩 제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들이 줄면 피부가 점점 힘을 잃고 버티지를 못하고 늘어지게 되죠. 특히나 이제 팔자 위쪽에 있는 이 앞광대 쪽 피부가 무게를 못 이기고 점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그럼 이 처진 피부가 팔자 부위에 눌리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주름이 점점 진해지죠. 두 번째는 앞광대의 볼륨 변화예요. 앞광대는 얼굴에서 말 그대로 이제 구조를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체중이 빠지거나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줄고 근막층의 지지력도 점점 떨어지면 그 기둥이 점점 무너지게 되죠. 텐트 보면은 텐트 가운데 이제 기둥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이 앞광대도 마찬가지로 텐트처럼 볼륨이 주는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앞광대 볼륨이 이렇게 딱 봉긋하게 올라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피부를 당겨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볼륨이 빠지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 텐팅 효과가 빠지니까 흘러내리고 그러면 위에 있던 살도 아래로 처지듯이 쏟아지듯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팔자 라인을 누르게 되니까 당연히 주름이 생기거나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표정인데요. 웃는 습관이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이제 웃을 때 보면 팔자가 이렇게 쏙 접히면서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여기가 이제 칼주름이 생기면서 반복적으로 접히게 돼요. 이게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 접힌 선이 계속 점점 자리를 잡고 결국엔 이게 표정이 없을 때도 주름으로 굳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활짝 웃을 때 근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근육으로 인해서 쏙 들어가면서 훨씬 더 활짝 웃는 느낌이 들면서 예쁜 느낌을 주게 되는데 반대로 팔자에는 그게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생활 습관인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턱 꿰는 거 아니면 마찬가지로 옆으로 자는 거 이게 다 팔자주름을 깊게 만드는 습관이거든요.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눌린 자리에 주름이 생기고 그게 이제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들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영향을 준다는 거. 다섯 번째는 얼굴의 구조적인 부분이거든요. 입이 약간 돌출이 돼 있으신 분들 아니면 치아 교정하시는 분들 보면 교정기 때문에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를 주죠. 교정은 특히나 이게 뭐 한두 달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 그것도 사실은 똑바로 이제 올바르게 했을 텐데 보통은 교정이 되게 힘들다 보니까 막 3년, 4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주름이 잡힌 상태로 계속 압력이 가해지니까 주름이 남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추천을 자주 해드렸는데 진짜 자주 추천드리는 홈케어 루틴이 있어요. 뭐죠? 뭐게요? 빨대 리프팅. 뭐 이거는 사실 뭐 달리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빨대 가지고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 기본적으로 앞광대 애플존이라고 하죠. 요 앞광대 부위에 있는 근육을 끌어올려주면서 처져있던 살들을 같이 이렇게 리프팅해주고 끌어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팔자 주변에 있는 근육이 탄력이 생기면서 주름이 좀 펴지겠죠. 자, 그럼 해볼게요. 먼저 빨대를 하나 준비해 주시는데요. 빨대를 가로로 입에 물어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무는 게 아니라 위에 4개, 아래 4개 다 보이게. 이 앞니 8개가 다 보이는 상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입
입꼬리랑 입가가 빨대에 닿지 않게. 그런 다음에 윗입술을 살짝 끌어올려서 코끝에 닿을 것처럼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앞쪽 광대를 약간 30도 정도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발사시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올린 상태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풀고, 다시 5초 정도 했다가 천천히 풀고, 이거를 10번 반복해 주시는 건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간혹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면 눈 밑에 잔주름이 막 같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표정 근육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눈 밑에는 힘을 풀고 정확히 광대 위쪽만 이렇게 발사하는 느낌, 끌어올리는 느낌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운동 전에 가볍게 마사지를 같이 해주시면 더 좋아요. 팔자주름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코 옆볼, 손가락 2개로 이렇게 가볍게 원을 그리듯 쓸어 올려주시면 좋은데요. 쓸릴 수 있으니까 부드러운 크림이나 뭐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발라주시고 같이 함께 써주시면 좋고요. 한 10회 정도만 천천히 해주셔도 근막이 풀리면서 빨대 운동 효과가 훨씬 더 배가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사전에 같이 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루틴이 팔자주름 홈케어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가시고도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좀 달라지실 거거든요. 그럼 다음은 이제 팔자주름이 너무 깊으신 분들은 이런 뭐 홈케어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확실한 효과를 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효과를 줄 수 있는 시술들 제가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팔자가 꺼져서 생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요즘에는 사실은 대세가 콜라겐 주사나 주베록 같은 스킨 부스터가 좋거든요. 안에다가 얘는 이제 볼륨을 바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피부 속에서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도와주는 씨앗을 넣는 거예요. 즉각적이진 않지만 서서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올라오고요. 볼륨의 느낌도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이렇게 완벽히 막 매끈하게 막 결점 하나도 없이 이렇게 채우는 것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걸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티 안 나게 은근히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딱이에요. 그런데 이 꺼짐이 좀 심하거나 확실한 개선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볼륨이 조금 아쉬울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당연히 필러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해결 방법이 바로 필러예요. 이 팔자 부위가 이렇게 쏙 꺼져 있으면 그걸 가볍게 이렇게 채워주는 방식이 이제 필러고요. 예쁘게 이게 필러가 잘 들어가면 얼굴에 입체감도 좀 살아나요. 필러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실제로 위험한 필러들이 있기는 해요. 이름도 잘 모르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 주비덤이라든지 벨로테라든지 뭐 레스틀렌 같은 검증된 필러를 사용하면 우리 몸에 원래 있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가 있고요. 효과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가 돼요. 과하게 넣으면 좀 부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이물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이물감들은 보통은 이제 한 달 내에 대부분 좀 사라지는데 이 필러는 좀 요 라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넣으면 정말 티 안 나게 예뻐져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볼살이 너무 많아서 팔자가 눌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필러를 넣으면 부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볼륨이 빵빵한데 꺼짐을 메꾸기 위해서 이 볼륨까지 필러를 채우면 얼굴이 너무 부해져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울세라, 티타늄, 인모드, 이런 초음파나 고주파 리프팅 장비들이 있어요. 이런 레이저 리프팅들을 하면 팔자 위쪽 볼살, 앞광대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주니까 훨씬 더 팔자주름도 좋아지고 얼굴도 훨씬 더 생기있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되죠. 네 번째, 이거는 뭐 진짜 확실하게 올리고 싶으신 분들, 그때는 실리프팅이에요. 이 실만큼 확실한 효과를 주는 건 없거든요. 리프팅용 실을 넣어서 팔자 위쪽을 딱 끌어올려주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올라가고요. 이 실이 녹는 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녹는 과정에서 콜라겐도 같이 이제 생성을 하기 때문에 효과도 꽤 오래 가요. 근데 실이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갈고리 아까처럼 걸어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통증, 어쨌든 실이 들어가면서 주사가 되기 때문에 인정이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물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간혹 이제 표정이 좀 어색하거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나 불편하고 괜찮아, 불편한 거 좀만 참으면 되지 뭐 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는 시술이에요. 오늘은 팔자주름이 왜 생기는지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그리고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시술까지 진짜 하나도 안 빼놓고 제가 다 알려드렸거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운동 하나만 하지 마시고 생활습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같이 꼭 체크하시고 뭐 턱 깨는 습관, 엎드려 자는 거, 한쪽으로 씹는 거 뭐 이런 것들 계속 하시면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팔자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바로 누워서 자고 식사하실 때도 양쪽으로 좀 고르게 씹고 하는 이런 습관을 의식적으로도 좀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홈케어가 됩니다.